소년 삼국지 87화 천재 지략가의 대결. 제갈량 vs 사마이. 1. 승리를 위한 몸부림. 진창성의 뼈아픈 교훈. 진창성 전투의 패배는 제갈량에게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굳건히 닫힌 성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지략이 무력해지는 것을 경험했죠. 10만 대군을 이끌고도 작은 성 하나를 넘지 못한 채 퇴각해야 하는 현실은 그를 깊은 좌절에 빠뜨렸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의 본영으로 돌아와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뇌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위나라의 지도를 보며 그는 진창성 전투의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소는 뛰어난 장수다. 그자의 방어는 완벽에 가까웠지. 하지만 과연 학소의 힘만으로 진창성을 지켜낸 것일까? 제갈량의 머릿속에는 사마이의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사마이가 이미 제갈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학소에게 맞춤형 전략을 미리 일러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마치 자신이 총나라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사마이 역시 제갈량의 수를 미리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에, 그대는 나의 공성계책을 예상하고 있었군. 내가 진창성을 공격할 것을 미리 알고 대비했을 것이다. 나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그대의 허점을 찌를 수 있을까? 제갈량은 이번 북벌이 단순히 위나라의 영토를 점령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마이라는 천재 지략가와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정면 대결이 아닌 사마이가 전혀 예상치 못할 기상천외한 계책을 짜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위나라의 견고한 방어선을 뚫고 북벌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갈량은 다시 한번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위나라의 군사 요충지뿐만 아니라 위나라의 지형, 심지어 사마이와 위나라 황제 조예의 심리까지 고려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군량미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상황. 제갈량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2. 위나라의 승리와 제갈량의 새로운 딜레마. 진창성에서 제갈량을 막아낸 학소는 위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학소의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은 위나라 백성들 사이에서 큰 찬사를 받았고 황제 조예는 학소에게 막대한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소는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오랜 전투의 피로와 부상으로 병상에 눕고 말았습니다. 위나라의 승리는 그만큼 치열한 희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진창성의 승전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갈량이 진창성에서 발이 묶여 퇴각했지만 분명히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자는 절대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힐까? 사마이는 제갈량이 다시 한번 기만수를 펼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는 제갈량이 다음 공격 목표로 위나라의 또 다른 요충지인 기산을 택할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기산은 예로부터 병가들이 다투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이곳을 점령하면 위나라의 심장부인 수도 장안으로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진창성에서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기산을 노릴 것이다. 나는 기산의 병력을 대거 증강하고 제갈량의 다음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제갈량이 기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사마이는 위나라의 병력을 기산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마치 제갈량의 생각을 꿰뚫어 본 듯한 그의 움직임은 위나라 장수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마이의 지시에 따라 기산 주변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제갈량과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사마이의 이러한 예상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내가 기산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기산은 위나라의 중요한 거점이니까. 하지만 나는 사마이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사마이가 기산의 병력을 집중시키도록 만들고 그 틈을 노려 다른 곳을 공격할 것이다. 제갈량은 사마이가 파놓은 함정을 스스로 무덤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새로운 계책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전략은 바로 역이용이었습니다. 3. 역이용의 계책, 사마이를 속여라. 제갈량은 기산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척후병을 보내고 군사들의 이동 경로를 일부러 노출시켰습니다. 위나라의 첩자들은 제갈량의 움직임을 사마이에게 보고했고 사마이는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제갈량이 기산으로 오고 있다고 믿으며 기산의 방어를 더욱 철저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제갈량의 기만술이었습니다. 제갈량의 진짜 목표는 기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바로 북벌의 최종 목적지인 장안이었습니다. 사마이는 내가 장안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는 내가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이라 생각하고 기산의 모든 병력을 집중시켰지. 바로 그 점을 이용해야 한다. 제갈량은 사마이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위연의 좌우곡 계책을 떠올렸지만 여전히 그 계획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그는 위나라의 지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기산과 장안 사이에 텅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사마이는 기산의 모든 병력을 집중시켰고 상대적으로 장안 주변은 방비가 허술해졌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정면이 아닌 측면을 공격하겠다. 사마이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을 찔러야 한다. 제갈량은 총나라의 주력군을 이끌고 은밀하게 위나라의 방어선을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깊은 산속과 험한 길을 택하며 위나라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이 모든 작전은 극비에 붙여졌고 심지어 총나라 장수들조차 제갈량의 진짜 목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갈량의 지시에 따라 묵묵히 행군할 뿐이었습니다. 4. 제갈량의 다음 목표 사마이의 충격적인 대응. 사마이는 기산의 병력을 집중시킨 채 제갈량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제갈량의 군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제갈량이 기산으로 오고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혹시 이것도 그자의 계략인가? 사마이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척후병을 다시 보내 제갈량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척후병들은 제갈량의 군대가 기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승상. 제갈량의 군대가 기산을 완전히 우회하여 위나라의 허술한 방어선을 뚫고 장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마이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갈량이 자신의 심리를 역이용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와 감탄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갈량, 역시 보통 인물이 아니군. 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가장 허술한 곳을 찔렀어. 하지만 나는 이미 그대의 이런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사마이는 진창성 전투 이후 제갈량이 정면 대결을 피하고 기습작전을 펼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기산의 주력 병력을 집중시켰지만 장안 주변의 방비를 완전히 소홀히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미리 장안 주변에 소수의 정예 병력을 숨겨두고 제갈량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사마위의 허점을 찔렀다고 생각했지만 사마위는 이미 제갈량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갈량의 군대는 사마위가 미리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예고. 제갈량의 역이용 계책은 성공하는 듯 했으나 사마위는 이미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갈량의 군대는 위나라의 심장부로 진격하는 대신 사마위의 숨겨진 함정 속으로 빠져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제갈량은 사마위의 치밀한 계략을 뚫고 장안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마위의 철저한 방어에 막혀 다시 한번 실패를 맛보게 될까요? 소년 삼국지 88화 장안성 탈환을 위한 사투편에서 천재 지략가들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년 삼국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